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그 성격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을 감안하여 발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11일 안보실의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 사후 조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다음은 전임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의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조금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요? 요거 관련 내용을? 네네. 청와대 연결해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기자 언론 브리핑을 들었는데 먼저 사진으로 세월호 보실 수 관련 있겠습니다만, 문서 조작 저희가 의혹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 좀 얘기를 관련 했습니다. 내용을 지금은 이제 공개할 수는 추가적으로 없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애초에는 9시 일자들을 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데 6개월 뒤에 이 시간이 10시로 30분 뒤로 작성된 미뤄져서 조작 의혹이 9시 있다라는 반에 내용이었고요. 보고서가 작성된 국가위기관리 것과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6개월 변경했다는 점도 수정이 임종석 돼서 실장이 10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정리를 해가지고 조작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보고서고 전해드리도록 내용은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시전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세월호 7시간의 업무 일지가 조작된 정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물려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재판 상황하고 예.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조작의 정황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문서가 몰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조작됐다고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시점하고 지금 임종석 실장이 말한 그 조작했다는 시점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뭔가 그 보고서를 수정을 했다면은 애초 보고서가 뭔가 잘못 작성돼 가지고 예. 수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정했을 수도 있는데 단순한 실수에 의한 수정이라면 그렇게까지 시간차가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6개월인가 아까 그 정도 얘기했죠. 예. 그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중간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차가 난다면은 혹시 무슨 의도가 개입돼서 수정했지 않았을까? 예. 그 의도는 무엇일까? 만약에 의도가 개입됐다면은 어떤 정치적 책임 아니면 그 사고 대응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큰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의도라든지 어떻게 그것을 수정을 했는지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남국 교수님 9시 반에서 10시로 30분을 늦췄단 말이에요. 이 늦춘 것이 당시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시간을 보고 시점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보고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뒤로 늦춘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간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10시 한 15분경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9시 반에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이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보게 되면 정말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상황이었고 그렇죠. 즉각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위기 관련 어떤 상황 판단이 정말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정치적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사후에 30분 늦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관리 지침을 또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걸 변경한 어떤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게 대통령 훈련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가서 상위법인 법령과 어떤 모순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법제처의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번호까지 나오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서가지고 고치고 수정을 하고 그냥 아예 국가기관에 전부 다 배포를 했다. 예. 그러면서 이게 마치 정말 위기관리 시스템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재난이나 이런 것은 안전행정처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비서실장이 7월 달에 나가서 세월호와 관련된 국회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이런 해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후에 이런 위기관리 지침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문서를 변경하게 된 이유나 그리고 변경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법적인 탄핵에 인용이 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예. 그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요? 청와대는? 일단은 이게 전반적인 청와대로서는 이 상황 관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설명대로라면은 일단 이 공용 폴더의 전산 파일이 발견된 게 어제다. 국가안보실에서. 네. 시점이 어제다라는 굉장히 것이고. 빨리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위기관리 지침 변경된 것을 발견한 것은 9월 27일이지만 예. 이 공용 폴더에서 파일을 발견한 것은 어제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부분이 추가로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것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청와대로서는 전반적인 이 국정의 상황을 관리해가는 측면에서 이거 발표를 예를 들면 어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한참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정무적인 이른바 관리라는 예. 측면 정무적인 판단도 일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 앞에 상황에서는 지금 심야에 천막까지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구속하지 말아라 달라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여하튼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예. 저런 식으로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특히 이제 주변 주민들의 야간 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이 구속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은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이런 기본적인 구속 연장을 보는 관점 외에도 이것이 워낙 큰 대형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했을 때 예.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입니다. 정치적 지지자들이 혹시 재판정에 출석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간에 막아선다든가 예. 이 지지자들이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밤샘 농성을 한다든지 해서 좀 과격한 이미지를 보인다든지 하면은 네. 오히려 자기네들이 자기 발등에 그걸 찍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지자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한국당에서는 전원일치로 구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버렸거든요. 한국당도 사실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일단 당론으로 정확하게 당론이다. 예.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정치적인 역풍 이런 것들을 염려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사실상은 당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본다면 이 홍준표 대표가 중심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또 당 출당 문제 이런 문제가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결정이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저는 저런 부분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거듭남, 혁신 이런 부분과 잘 맞느냐
오히려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별로 저는 국민들도 좋은 평가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뭐 저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런 뜻을 밝힌다라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미래, 나아가 어떤 보수 세력의 어떤 거듭남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순실 씨의 어떤 구속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업무방해로 징역 3년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어떤 그 구속 만기가 11월 19일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는 결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구속영장이 연장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발부가 되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잘 출석할지 모르는 입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재판이 정말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의견서까지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기자회견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선다라는 거 네.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